부산, 울산 지역 화재의 현장을 발빠르게 취재해서 알려드립니다. 김세훈의 리포터 현장. 네, 다다다 1번 타자 김세훈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정다감 5시 1번 타자 김세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그러게 말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뭔가요? 바로 소개해 주시죠. 오늘은 이제 우리 부산의 근현대사를 함께 하고 또 올해로 개원 75주년을 맞이한 메리놀 병원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이제 전문가의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이 내용만큼은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2000년대에 가장 큰 업력으로 신장이식팀이 국내 최초로 혈액형 부적합자 신장이식에 성공했다는 사례입니다. 이게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은 제가 환자고 주하나가 이제 신장 이식을 해주는 기증자인데 네. 혈액형이 달라요. 네. 근데 혈액형이 다르면은 기존에는 신장 이식이 안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신장 이식이 혈액형이 다른 서로도 성공적으로 수술을 했다라는 취지의 그런 사례인데 일단 말로만 들어도 이게 좀 어렵고 대단한 거긴 한데 이게 의학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업력인지 그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의료진에게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메리놀 병원 신장내과 이식 코디네이터 간호사인 최선희 간호사에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혈액형이 다르면 이식 수술이란 것 자체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신장이 안 좋아도 식구들 중에서 혈액형이 맞는 사람이 없으면 수술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냈었는데 저희 병원이 2007년에 국내 최초로 혈액형 부적합 신장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던 병원이고요. 그래서 혈액형이 다르면 혈액형 항체라는 것이 있어서 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항체를 제거해주는 시술을 저희 병원에서 성공적으로 시행을 했고 그 이후로 혈액형이 다르더라도 수술을 진행할 수 있게 돼서 이제 수술할 수 있는 환자분들이 많아지셨죠. 혈액형 부적합일 때 혈액형 항체가 그냥 수치로 얘기하면 항체 수치가 높을수록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항체 수치가 높으면 그만큼 굉장히 고위험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병원에서도 그 항체 수치가 1000 이상을 넘어가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처음 시행한 병원답게 항체 수치가 4000 이상 되신 분들도 3-4분 이상 수술을 시행을 하셔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분들도 지금 굉장히 5년 이상 동안 지금 잘 다니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은 학회 같은 데서도 발표를 하시고 할 만큼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메리놀 병원이 이 신장 이식 수술에 있어서 엄청난 업적을 가지고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한이식학회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의 생존율이 국내 메이저 대학병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 있는 뭐 신촌의 어디 병원, 뭐 네. 어디 대학교의 무슨 병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게 이제 대형 병원인데 그런 대형 병원과 그리고 다른 나라, 뭐 대표적으로 미국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이미 2010년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장 이식술을 하고 10년 동안 그 환자가 생존하는 확률을 한번 따져봤어요. 근데 이 메리놀 병원은 96%에 달하는 정도고요. 그 밑에 가장 조금 우수한 이제 생존율을 보이는 곳이 86% 정도. 굉장히 2등과 1등이 큰 격차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장 이식술에 있어서는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고 있다고 봐도 되고요. 거기에다가 앞서 얘기했듯이 기증자와 이식 환자가 혈액형이 다른데도 수술이 가능한 그 수술을 2007년에 성공시켜서 이에 대해서는 정말 의료기관들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만한 업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007년이면 사실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NC가 없었죠. 그렇죠. 갑자기 훅 들어오시네요. 아유, 네. 어쨌든 2007년에 이런 엄청난 수술에 성공했다는 게 참 놀라운데요. 또 혈액형이 다른데 신장 이식술을 성공했다는 게 전 처음에 듣고 믿기지가 않아서 리포터님께 계속 다시 물어보긴 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런 느낌이죠. 네, 김세훈의 리포터 현장, 오늘은 개원 75주년을 맞이한 메리놀 병원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네. 신장이식 수술에 대해서 좋은 성적을 얻고 있으면 신장과 관련된 질환이 있는 분들은 또 메리놀 병원을 많이 찾게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이 신장 이식술이
필요한 환자가 어떤 환자인지부터 한번 설명드리면요. 만성 심부전증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신장 기능이 회복이 불가능할 때 이 신장 이식술을 받아야 하는데요. 근데 신장 이식술을 그때 하지 않으면 어떤 치료를 해야 되냐? 혈액 투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혈액 투석을 해야 되는데 이 혈액 투석은 한 번에 하는데 한 4-5시간씩 걸리고요. 이 4-5시간 걸리는 혈액 투석을 주 4회 정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인 네. 거죠. 그런데 이 혈액 투석을 한다고 해도 10년 동안 생존할 확률이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장 이식술이 필요한 만성 심부전증 환자가 얼마나 많냐? 그러면은 매년 1만 명 정도가 이 만성 심부전증 환자로 추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13%만이 신장 이식술을 받고 있는데요. 아니 그렇게 환자가 많고 필요한데 왜 신장 이식술이 안 되냐라고 하면은 신장 이식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환자는 많지만 기증자를 복구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신장 이식술이라는 것은 받는 환자와 기증자 간에 맞아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건강도 잘 맞아야 되고 그중에 혈액형도 한 가지의 큰 요소였는데 근데 그 혈액형이 달라도 이 수술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2007년에 메리놀 병원에서 이제 증명해내면서 신장 이식술을 그러니까 기증받을 환자들이 기증자의 범위를 확대시켜서 그나마 조금 나아진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대단한 업적 이전에도 사실 메리놀 병원은 신장 이식술에 있어서는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기관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수술을 받았던 환자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1980년대 후반에 그때 그분의 나이가 20대 후반 정도 됐대요. 그분은 아주 건강하게 지내셨던 분입니다. 육군에서 포병으로 병이 아니고 포군단의 그 장교로 대위로 근무하고 계셨던 직업 군인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이 만성 심부전증 진단을 받고 혈액 투석을 그 20대 때부터 받으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1995년에 기증자를 찾아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1995년이면 지금까지 거의 한 30년이 넘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이 30년 넘게 건강하게 잘 활동하고 계신다고 해서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왔습니다. 먼저 그분에게 메리놀 병원에서 신장 이식술을 받은 후 건강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30년 동안 더 건강해지셨는지 또 만성 심부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혹시 남기고 싶은 응원의 말씀은 없는지 이런 것들은 물어봤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유라 성당에서 성가대로 활동하고 있는 김형배 프란치스코에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수술 바로 직후에는 음식에 제한이 있고 또 그다음에 마스크를 끼고 감기가 걸리면은 신장 부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 1년 정도 조심을 하고 사실 그 뒤에는 특별히 이제 조심하는 건 없었고요. 정상인처럼 생활할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 저는 관리를 하면서 신장 이식 수술 환자로서 마라톤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건강을 위해서 풀 코스도 많이 뛰었고 100km까지 이제 완주하고 저 생각에는 이제 신장을 이식한 환자분으로서 100km까지 뛰신 분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자부심을 한번 열심히 해봤습니다. 또 메리놀 병원의 모든 스텝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항상 즐겁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까지 산 게 아마 건강의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식 후 건강 관리는 첫 번째 병원의 방문을 통해서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고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반드시 체크하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라. 두 번째는 우리 일상생활에 그 정상인 분들하고 저는 이식을 받게 되면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식 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이식을 추천드리고 이식 후의 삶도 꿈꾸던 건강한 삶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권해드리고요. 이제 이식을 한 후에는 이식을 받음으로 해서 건강한 몸이 됐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제2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잘 쓰시면서 살면 좋겠고요. 목소리가 너무 건강함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어요. 성가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그것도 있고 확실히 근데 제가 만나 뵈면 건강하시긴 진짜 건강하죠. 마라톤 풀코스도 뛰시고 100km를 달리셨다니까 지금 저한테 해라 해도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몇 킬로미터까지 뛸 수 있으세요? 저는 한 10에서 15km? 오. 굳이 그 이상은 족저근막에 올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3km 딱 뛰면은 한계가 오더라고요. 아니에요. 더 갈 수 있어요. 누가 더 옆에서 푸시하면 더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근데 네. 무엇보다 이 김영배님 마지막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아마 이 김영배님은 20대 후반에 네. 그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계시면서 언제 기증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셨잖아요. 그쵸. 계속 혈액 투석에만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셨는데 그때 아마 본인의 인생의 끝자락을 짐작하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다행히 신장 이식술을 받고 건강 관리를 잘해서 현재 더욱더 건강해지셨죠.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제2의 인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 인생을 정말 소중하게 잘 살고 싶다라는 말씀이 저는 거기서 더 많이 느꼈습니다. 한번 또 이 아픈 걸 경험을 하다 보면 건강한 게 더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이 신장 수술하신 분들도 김영배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2의 인생을 잘 쓰시면서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이번 취재 소감도 한번 전해주시죠. 제가 이 메리놀 병원을 가끔 취재를 가요. 의료기관의 얘기를 좀 들을 필요가 있다 싶을 때 혹은 메리놀 병원에서 좀 주요한 이슈가 있을 때 예를 들면은 찾아가는 의료버스라고 해서 의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도 한번 갔었고 지난해 작년 설 명절에 응급실 의료 대란이 있을 때도 이 메리놀 병원을 갔었고 또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 메리놀 병원에서는 선뜻 그런 분들을 모셔서 치료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번 취재에서는 이 메리놀 병원의 그 역사의 시작 가장 첫 페이지가 1950년 4월 15일에 메리놀 수녀회의 무료 진료소와 메리놀 의원이 개원할 당시 그때 의료 정신이 지금까지 좀 잘 지켜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한 2000년대까지만 해도 부산에서 큰 병원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손꼽혔던 게 메리놀 병원인데 현재는 선택의 범위가 너무 넓혀진 상태여서 예전만큼의 그런 발길을 좀 못 얻고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 손이 닿지 않는 곳 또는 손길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지 손을 내밀고 있는 의료기관이 이 메리놀 병원이어서 그 메리놀 병원의 의료 정신을 조금 더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취지였습니다. 또 그 덕분에 이렇게 75년이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아와주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유튜브 레아 은주리님께서 장기 기증 신청하면 운전면허증에도 표기가 되더라고요. 기증자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김세훈의 리포터 현장, 오늘은 개원 75주년을 맞은 메리놀 병원 소식을 만나봤습니다. 김세훈 리포터님, 이번 취재도 고생 많으셨습니다.